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이번 주 흐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깊어지면서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어제처럼 나와 주었다면 금요일 장 특성답게 또 단타 물량들은 주말 동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산 인프라코어 물량을 소화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두중을 길게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고 다음 주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저는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아직은 부족한 건 많지만 운 좋게도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톡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 채팅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우신 건 없습니다. 두 가지 절차만 진행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사용하신다 그러시면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안타 증권을 사용하실 때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오늘자 이렇게 좀 제 생각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으로 두중에 대한 정보 공유라던가 매수 타점 이야기를 드렸고 멘탈 관리 요즘에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와드렸습니다. 해당 산업 실적 앞으로 2분기 발표가 될 거고 호재나 악재 등 제 생각들 좀 공유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행되는 만큼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단기 종목들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대부분 이렇게 조정세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그나마 마이너스 0.4%대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도 그렇고 원전테마도 그렇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한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중이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에 오른 게 없었죠. 조정세만 상당히 심했었는데 한 번은 좀 지켜주자.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 흐름 이렇게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하는 분위기로 23,000원대까지 좀 눌러주다가 여기를 사수를 하면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대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정리하신 분들은 없다고 믿겠습니다. 만약 오늘 장에서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중장기 종목은 좀 버티기 힘드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렇게 추세도 이탈이 되고 무너지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요. 공매도가 없어져야 한다. 공매도 때문에 내가 제대로 수익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공매도로 인해서 두중이 올라가야 할 때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매도 우리 개인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일정 기간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초반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와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주식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흐름이 계속 안 좋게 이어갈 때 너무 공매도 탓만 맨날 하기에는 멘탈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이렇게 테마로 엮어서 크게 상승을 보여줄 때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 사실 신경도 쓰지 않다가 계속 떨어지거나 뭐 내 맘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허나 저는 공매도가 많이 쳐서 주가가 하락한다 또는 공매도가 이렇게 별로 치지 않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 저는 비례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시장에서도 있었던 거고 뭐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죠. 우리가 공매도가 싫다라고 한들 공매도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두중을 길게 좀 가져가시려면 공매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이유, 그만큼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테마가 살고 순환매가 돈다면 언제든 두산중공업은 급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뭐 지난 테마로 엮여서 급등을 또 했을 때 공매도가 그 당시에 적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선택을 잘 했구나. 회사의 가치나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이제 성장 모멘텀 이제는 기대감뿐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포인트를 잡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간단히 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들이 65만 주 이렇게 이탈이 나와 주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힘을 좀 내주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마이너스 2%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조정을 이어가는구나. 힘드니까 못 참고 개인들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단타 물량들이겠죠. 다음 주까지 가지고 가기 싫어서 좀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서 외인과 기관 한쪽이라도 순 매도세를 유지했어도 어제와 같은 큰 하락세 그 이상까지도 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지켜주면서 주가 흐름을 크게 빼지 않았다, 반등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싸리 조정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이렇게 한쪽만 나가고 양쪽에서는 좀 지켜주면서 가는 그림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면 뭐 2%밖에는 안 나왔죠. 수량과 이제 대금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20일부터 좀 공매 비율이 이때부터죠. 상당히 올라갔던 수치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공매 수량 그리고 공매 대금까지도 좀 상당히 늘어났던 모습입니다. 그나마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은 늘어난 만큼 또 많이 상환을 했죠.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잔고 금액이라던가 잔고 수량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은 뭐 다행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주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산중공업 길게 봐도 좋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투자, 뭐 ESG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이미지를 보셨을 겁니다. E, 환경, S, 사회,
지배구조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이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투자 관점인데요. 예전에는 회사 자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지배 구조상으로 문제없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중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이미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있죠. 녹색 경영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후변화와 이제 폐기물을 녹색 자원으로 명명을 하면서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저감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두산전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업까지 친환경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터빈이라든지 해상 풍력, 수소 연료전지와 사업 연계 SMR, 향후 ESG 경영에 부합을 하고 있고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G 등급 2020년도에 평가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등급은 A,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상당히 준수한 수준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두산중공업도 따라가고 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ESG와 반대로 가는, 역행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양산업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ESG,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가적으로도 제재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가 B+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주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실적, 수주 같은 말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 ESG와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선주들보다도 두산중공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ESG 등급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만 앞으로 좀 받쳐준다라고 봤을 때는 향후 우상향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등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한다. 일찌감치 ESG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93,600톤 기준이었는데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49%가 감소한 수치다.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두산그룹은 오래전부터 신경을 써왔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허용 기준의 50% 이하로 관리를 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2만 9,3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일상 경영 활동을 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그 대비 온실가스를 20%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속 줄이고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별도의 ESG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기업 활동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전담 조직인 ESG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좀 맡고 최고 재무 책임자와 최고 전략 책임자는 자문그룹으로 참여가 되어 있죠. 주요 총회를 통한 결정사항을 공시를 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은 연간 20조 전망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 두산중공업이 당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침없이 확장하는 배터리 산업과 동시에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두산중공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는 설비 실증을 추진하고 순도 99%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29년에는 1만 9천 톤 규모의 급증이 예상되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공략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폐플라스틱, 폐비닐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등 폐자원 처리 기술로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는 한편 ESG 경영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배터리로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가 더 줄을 이룰 텐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하는 이런 시장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은 멀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두중 ESG만 보더라도 충분히 길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재무적인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인데요. 두산중공업 재무 빠르게 좋아져 박지원 친환경 에너지 도약도 탄력을 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설비 기업으로 제도하게 탄력을 붙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정상화 과정이 빠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가스터빈 사업 및 풍력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SMR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대금 8,500억 외에도 8월 말 추가 자산 처분을 통해 9월 말 말기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차질 없이 종료할 예정. 자구안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경우 이익 창출력 제고와 함께 대규모 차입금 감축으로 신용도 개선 가능성도 높아질 거다. 최근에 유스케일 파워에 이제 700억 가량 투자를 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재무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미국과 추진하는 원자로 모듈형 대형 주단 소재 제작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2035년까지는 세계에서 SMR 650개에서 850기 정도가 건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약 400에서 600조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스케일 파워가 가장 SMR 진행하는데 가장 빠르다 선두 기업으로 나서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꾸준하게 이 회사에 투자해온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세계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을 7%를 확보를 하겠다. 뭐 가스터빈 연매출을 3조 원으로 잡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발전용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4개의 나라만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제작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풍력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매출들이 사실 가능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산중공업 이하에 나와 있는 회사들 상당히 힘을 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고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퓨어셀 플러스로 두산 건설까지 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죠. 앞으로 2분기 그리고 3, 4분기 실적이 두산중공업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자체적으로 뭐 원전 수주라던가 뭐 오늘 나왔었던 당진 수주 등등 해서 어떻게 실적을 좀 낼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대감뿐이 아닌 실적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중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여기 23,000원 포인트 앞서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인데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부터는
기관과 외인들도 여기는 빼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23,0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 흐름 조정에 나와줄까?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쳐줄까?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이 포인트에서 지지가 다시 되는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켜나갈 공산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여기를 회복을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당진 수주 또 가스공사에서 낙찰 확정 소식이 나왔죠. 아직 두산중공업의 공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 주 초반 흐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반등하는 이런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식톡 무료방 입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